살고자 해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이용해서 이윤을 얻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성도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 당사자들을 다 처벌하는 게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업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여성은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논란이 아직도 또 진행형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했다는 성매매 역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가 보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일 첫 공개 변론까지 열 예정인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좀 엇갈립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위헌 논란까지 생겼는지 정말 위헌 소지가 있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됐고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우선 좀 짚고 넘어가죠. 예,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 법의 역사는요, 1945년 광복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때 미군정이 일제의 공창을 폐지한 뒤 성매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61년에는 우리 정부가 윤락행위 방지법이라고 해서 이 새 법을 시행해서 성매매자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간주하니 여성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요, 인신매매라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요. 또 특히 군산 집창촌 화재 참사로 이 성매매 여성의 참혹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됐던 겁니다. 예. 특히 얘기하세요. 특히 예. 포주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고요. 또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을 하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2년 전에 성매매로 체포된 한 여성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서 공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예. 자, 남성을 처벌하는 건 좋다. 예. 성을 구매한 당사자니까. 근데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는 여성까지 왜 이렇게 하느냐.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글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헌법상의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이 처분 두거나 외국인 현지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서 국내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만 왜 처벌을 하느냐,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또 성을 파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의 영역이고 또 다 큰 성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국가가 개입하는 거는 과잉이다, 지나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넘기게 된 겁니다. 예. 사생활의 영역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지난번에 저 간통죄 폐지될 때 예. 그때하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 결정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예. 특별법에 항의를 해서 거리로 나왔던 성매매 여성들도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노동자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 겁니다. 예. 또 그리고 성매매를 그만둔 뒤에는 당장 생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 이거 너무했다. 또 체포 과정에서 비인권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점들도 문제로 지적이 된 건데요. 그래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전문가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도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범죄자의 이걸 계속 씌워두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이제 감금당하고 강제성매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못하죠. 그 강제성매매를 확산하는데도 이 성제공자 처벌이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부작용을 이야기했는데 지난해 유럽의회에서도요, 성매매를 막더라도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의안을 냈고요. 예. 또 심지어 또 지난해 같은 해 엠네스티에서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인권 침해다, 아예 합법화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성매매 특별법이 만일에 이제 위헌이 돼가지고 이게 그럼 없어지면 예. 폐지가 되면 이른바 이제 성매매 산업이 또 그럼 또 많이 활성화될 게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할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성매매 산업이 커지면은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이 더 빠져나오기 힘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헌이다 주장하는 쪽에서는요, 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성판매 여성만 비범죄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것은 실제로 그 문제 자체는 성구매 남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평등원칙 위반으로. 간통죄와 이 성매매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성을 거래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내밀한 그런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권위자인 캐슬린 베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어떤 성적 서비스 도구가 됐을 때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성매매에 있어서는 이 사생활이나 어떤 자기결정권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없다. 직업이나 그래서 노동으로도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엠네스티에서는 성매매 처벌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여성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유네스코에서는요. 오히려 성매매는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이를 국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엠네스티든 아니면 유네스코든 사실은 뭐 굉장히 큰 국제 기구고 권위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번에 헌재에 가서도 역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이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난 그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10년 동안요. 과연 성매매가 얼마나 줄었나 살펴봤더니 이건 설문조사 결과지만 70%가 줄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의 집계를 보면은요. 성매매 여성 수 오히려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나든 안 나든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결국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재 결정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오늘 취재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10년 전에 성매매 특별법이 한창 논쟁이 될 때 그 가장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이른바 풍선 효과라는 거였는데 뭐 통계를 보면 이제 풍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풍선 효과마저도 잘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지 않았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